소위 명태균 씨 대선 관련 사건, 이것을 명태균 게이트, 야권에서는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명태균 씨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있다. 그런데 선거 기간에, 대선 기간에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그리고 김종인 씨, 이준석 당대표, 이들과 아주 가까운, 밀접하게 무엇인가를 한 명태균 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아니면 명태균 씨는 중요한 인물이 아닐 수 있었겠죠. 자,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인물이 명태균이다. 명태균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그냥은 몰랐죠. 그러고 보니 윤석열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고, 김건희는 그의 아내고, 그런데 현재는 김건희가 VIP고 윤석열이 VIP2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정도로 아주 비중 있는, 단지 윤석열 씨의 아내, 집사람 이런 게 아니고 정치력이 있는, 비중 있는 인물인데 명태균 씨를 둘러싸고 있다. 김종인은 대통령을 만드는, 당신에게 이번에 별의 순간이 올 것이요, 이렇게 운명을 알려주는 마치 신의 사자 같은 인물이다. 이준석은 국민의힘 당 대표였다. 물론 김종인도 현직이 있었죠. 이러고 보니 몽땅 선거에 아주 중요한 주인공들이 여기 모여 있고, 그 가운데 명태균이 있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리에 붙어서 이익을 봤다고 하는 인물들이 나오죠. 다시 윤석열이 있다. 원희룡도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신문에 보니까 거의 뭐 열 몇 사람 줄줄이 나와서 한번 써봤습니다. 아니면 말고, 여기에 오세훈, 홍준표, 나경원이니 누구니 이런 사람들은 좀 제외하겠지만 안철수도 나왔습니다. 당연히 이준석, 김진태도 나왔고, 박완수, 그러니 대선 경선에 나온 사람들, 전당대회에 나왔던 사람들, 지방선거에 나왔던 사람들, 하여간 관련된 사람들이 줄줄이 이렇게 연결돼 있다. 그런데 민주당도 있었던가 싶지요.
어떻든 주로 보도된 것은 국민의힘 쪽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명태균 씨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명태균과 연결된 윤석열, 명태균과 연결된 오세훈, 명태균과 연결된 홍준표, 이렇게 1대1의 관계라고 알고 있었고, 그래서 이들이 어떤 혐의를, 같은 종류의 혐의를 받고 있는 자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거는 여론조사 조작, 이거는 정치와 관련된 겁니다. 선거와 관련된 것이죠. 여기에 돈이 개입돼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정치, 선거와 관련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공천 개입, 누구를 공천해 주겠다고 하면서 돈을 받았다 하더라도 여론조작에 돈이 개입될 수 있지만 그것은 결국은 정치, 선거가 중요한 거다. 공천 개입에 돈이 개입될 수 있지만 역시 정치, 선거가 중요한 것이다. 이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 이렇게 되겠죠. 거기에서 살아남아서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고 살아남은 것이 있다면 내내 정치와 선거의 문제가 되어야 할 겁니다. 이 사건은 통째로 그런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창원지검에서 이 사건을 다룬다고 했을 때 국민들은 당연히 윤석열, 김건희 부부,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혐의가 어떻게 연결될 것인가, 여기에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우선 창원지검을 보면 이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의 시민단체가 고발을 한 사건, 그게 바로 명태균 씨 여론조사 의혹이라는 것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창원지검에서 피의자가 창원에 있으니까 창원지검에서 이 사건을 다룬다,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직접 서울중앙지검 사건이 아니고 아마 여러 경로에서 이런 게 들어왔겠죠. 이제 특징은 이겁니다. 창원지검에서 처음 이 사건을 다룰 때 검사가 없는 수사과에 맡겼답니다. 검사 없는 수사과. 그래서 저렇게 대충 해도 되는가 이렇게 여겼겠죠. 근데 이게 어떻게 바뀌어 가는가를 봅시다. 10월 17일 대검, 그리고 부산지검, 좀 위쪽이라고 해야 되겠죠. 부산지검에서 그 검사 2명을 파견을 합니다. 그리고 11월 4일 대검에서 이제 뭐 이렇게 해서 이쪽이 그 수사팀이 7명이었다고 합니다. 7명이 이제 11월 4일 현재 7명인데 여기에
검사를 추가로 3명을 더 파견을 합니다. 게다가 계좌 추적 전문 수사관 1명을 또 추가로 파견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마다 뉴스에서는 어떻게 나왔냐면 명태균 씨와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이 선거 부정, 그것과 관련된 것들이 어떻게 지금 수사가 되고 있는지 좀 제대로 하려고 하는 것 같다, 이렇게 보도가 됐었는데 11월 13일이 되면 서울중앙지검에서 앞에 이야기했죠.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을, 이 사건을 창원지검으로 이송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빠르게 진척이 됩니다. 11월 15일에 창원지방법원에서 명태균 씨, 그리고 여기 김영선 씨 앞에 써야 되는데, 명태균 씨와 김영선 씨를 구속합니다. 그리고 이 같은 날 이 수사팀은 명태균 씨가 설비라든지 이런 것에 힘을 빌었다는 피해 날이 있죠. 피해 날, 여론조사 업체 피해 날을 압수수색하는데 이게 서울에 있습니다. 창원에 있는 게 아니다. 여기를 압수수색해가지고 이 관계자의 휴대전화 그리고 퍼스널 컴퓨터 이런 것들을 확보해서 이제 분석을 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국민들은 명태균 씨가 그동안에 녹취록을 밝힌 것도 많고, 강혜경 씨를 통해서 나온 그 녹취 내용도 있고, 또 여러 내가 들었다, 이준석 의원이 밝힌 것도 있죠. 여러 사람을 통해서 나온 수많은 윤석열 대통령의 이 정도면 법 위반인데 싶은, 이거 위험한데 싶은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수사를 하는 모양이다. 그런데 왜 서울에서 안 하고 창원으로 보냈을까? 이 정도였습니다. 잘하고 있는 모양이다 했죠. 그런데 이 명태균 씨의 변호인이었던 김소연 씨, 보니까 변호인으로서의 역할도 그렇게 오래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처음 명태균 씨하고 처음 봤대던가 이 변호인 문제, 변호인으로 선임하기 전에 만난 것이 11월 1일이라고 했죠. 하여간 그리고는 11월 19일, 20일 이쯤에 사임했습니다. 그러니까 20일 못되게 요 정도 기간의 변호인 관계였던 겁니다. 그런 김소연 변호사가, 이제는 변호인은 아닌 그 변호사가 방송에 여기저기 나오고 또 페이스북에다가 쓰고 이러면서 많은 정보를 내놨습니다. 어찌됐든 직접 관계된 사람이죠. 가장 법정 대리인이었으니까
이런 사람이 하는 말이기 때문에 우리는 경청해도 될 듯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봤는데 김소연 변호사 말이 일단 그 방송에 나와 있는 방송의 그 타이틀이 윤석열 부부 수사 안 한다. 뭐 이런 게 붙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것 같고 그 창원지검에서는 이거는 수사 안 할 것 같다. 그러면 여태 기대했던 그 중심, 핵심이 되는 게 빠져버리죠. 그러면 명태균 씨의 공천 개입, 말은 그렇지만 명태균 씨의 공천 개입이라는 것은 윤석열 부부의 공천 개입의 다른 표현 아닙니까? 그런데 쓱 빠져나가기를 명태균 씨의 공천 개입은 아예 성립이 안 된다. 이제 법률 용어를 가지고 말장난 치는 거라고 할 수도 있는 건데 이 사람이 공천 개입할 수 있는 그런 그 적격이 없다 이런 소리를 하고 싶은 모양입니다. 뭐 어떤 사람이 살인을 했는데 그 사람은 살인을 할 만한 적격이 없다. 이게 의미 없는 말이죠. 결과가 이미 생겼을 때는.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예 불성립한다. 그래서 공천 개입 수사 안 한다는 뜻이겠죠. 성립이 안 되는데 무슨 수사를 하겠습니까? 여론 조작 이 부분도 공선법 위반은 안 다룬다. 그러면 여론조사 조작에서 정치 선거에 관한 걸 안 다루면 돈만 다룬다 이렇게 되겠죠. 공천 개입 아예 수사 안 한다. 불성립하니까 명태균 빼고 공천 개입을 보면 그러면 명태균이 이 대통령과 국민의힘 당대표와 여기에 있는데 이게 빠져버리면 역시 공천 개입은 이들이 아닌 자들의 혐의로 넘어가겠구나 이렇게 알 수 있죠.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그 그룹은 빠진다. 그러면서 이 전 변호인 말은 지금까지 명태균 씨는 정치 브로커였다. 대통령실에서도 그랬죠. 근데 정치 브로커가 아니고 그냥 지방에 근거를 하고 있는 아주 이런 사업적 자질이 있는 사람으로 본다. 마케팅을 잘하는 솜씨 있는 마케터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앞에서 봤던 아주 큰 사건, 정부의 중심, 대통령하고 여당을 중심으로 여기에서 이익을 보고 있던 이 집단이 연결되어 있는 정치 선거 사건은 이 사람들과 전혀 관계가 없고 이 사람들은 관계 있을 수도 있고 명태균 씨 개인은 관계 있을 수도 있는데 오직 그죠? 돈을 탐했던 그런 범죄 사건에 불과하게 되는구나.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그룹을 깨뜨리는 것이 창원지검이 지금까지 해온 그리고 앞으로 할 일이구나. 이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이 그룹이 어떻게 나뉘는가를 봅시다. 자, 지금 우리가 창원지검에서 수사를 해서 그 사실관계를 찾고 범죄 혐의와 증거를 확보하고
그래서 유죄의 심증을 갖게 하는 그런 결과를 낼 것이다 하고 기대했던, 그것이 이 팀이 엮여 있고 여기가 중심이다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살살 정말 생선 가시 발라내듯이 딱 자르고 나니까 어떻게 됐느냐. 창원지검은 돈만 본다. 돈 사건이다. 이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자, 이번에 이 선거 기간에 명태균이라는 인간이 뭐 움직이면서 여론조사 조작도 하고 공천 개입도 했다고 하고, 그게 나중에 뭐 대통령이 된 윤석열 부부 그 용산을 움직여서 무엇을 했다고 하고 하는데, 그 사건을 오직 돈만 보자. 이게 지금 창원지검의 시각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는, 이 그룹에는 어떻게 이게 재구성이 되느냐 하면은, 돈을 준 자가 있고 돈을 주지 않은 자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건에서 돈을 준 자는 이게 범죄의 바로 증거이죠. 법적으로 자동으로 이게 법에 걸리는 겁니다. 그런데 돈을 주지 않은 자, 여기에는 물론 소위 떼어 먹은 자 포함. 돈을 주지 않은 자는 일단 안전하다. 돈을 준 자는 돈을 주고 받고 한 그 증거가 있는데, 이거는 새로 증거를 찾아야 하죠. 혐의가 있다는 것부터 나와야 하겠다. 자, 돈을 준 자와 주지 않은 자로 나뉘어서 돈을 준 자를 수사해서 유죄의 판결을 받도록 하는 것이 창원지검의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돈 줬습니까? 돈 안 줬죠. 뭐 떼어 먹었다고는 하지만 역시 돈을 준 자는 아니다. 명태균 씨는 돈을 준 자는 아니죠. 받은 자라고 하겠죠. 김건희 여사가 여론조사를 해달라고 돈을 준 적이 있는가? 돈을 준 적이 없습니다. 역시 떼어먹은 자가 될 수 있겠죠. 물론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 씨에게 500만 원을 줬다고 명태균 씨가 말을 했고, 그 말을 뒷받침하는 이미지 자료, 사진 자료가 검찰의 손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차비는 이 경우에 여론조사 조작을 위한 돈으로 볼 수는 없겠죠. 그냥 준 거다. 그것이 여론조사 조작을 의뢰한 돈이라면 또 입증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아무튼 이들은 일단 안전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정치 선거와 관련된 것을 쏙 빼니 여기에서 윤석열 김건희 빠지고 돈을 준 자만 수사를 하니까 윤석열 김건희 빠지고, 물론 명태균 씨가 여기에서 돈을 받는 그 자체가 범죄 혐의가 되는 것은 그것은 또 별개 문제입니다. 이렇게 됐다. 그래서 창원지검이 수사를 해봤자 윤석열 김건희가 검찰에 출석할 일은 생기지 않겠구나. 아예 배제해버린 겁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해놓고 당연히 지금 김소연 변호사는 그래서 윤석열 부부는 수사 안 한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했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김소연 변호사가 말이 많은 것인지 아니면 워낙 이런 이야기들이 예사로 이 수사기관이나 변호사나 뭐 이런 사이에서 오고 가서 긴장감 없이 이야기한 것인지 모르지만 새로운 소식을 하나 전해 주었습니다. 11월 15일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11월 20일에 창원지검에서 이 명태균 씨의 PC, 퍼스널 컴퓨터에서 지금까지 다루지 않았던 새로운 부분을 포렌식을 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했던 것은 이미 변호인들이 다 참관을 한 그런 것인데 이제 새로 하게 되니까 이 김소연 변호사도 이걸 보게 됐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20일에. 근데 이 새로운 부분을 포렌식 했는데 그러면 자, 지금까지 이만큼을 하다가 여기에 또 이만큼을 했다. 김소연 변호사 말입니다. 이거를 더한 것은 이것과는 다른 범죄 혐의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 기간이 대선 기간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선출한 이후 이야기가 아니다. 언제부터냐? 2021년 4월부터 뭐 11월인가 12월인가 하여튼 그 연말 이때까지 부분을 새로 포렌식을 해서 거기에 새로 혐의를 두고 수사를 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김소연 변호사가 이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알려주는데 2021년 4월은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라고 하고 그 사이에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는 국민의힘 대선 경선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새로 나온 새로 혐의점을 두고 수사를 진척시키는 이 방향이 바로 이런 것들이고 그걸 변호인들이 입회했다. 이제 그러면서 한 이야기가 오세훈 시장은 이제 정치 그만둬야 한다. 보니까 입회하면서 보니까 이때 아주 심하게 여론조사를 조작한 의혹이 들어 있었다. 그래서
오세훈 시장의 이게 그 선거범죄라고 한다면 이게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하면은 이제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는가 하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김소연 변호사는 그런데 이게 비용 처리 문제가 남아있고 지금 그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이 오세훈 후보의 후원 회장 특정인이 있다. 그래서 그거를 명태균 씨가 그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리고 시그널을 보낸 거다. 신호를 보냈는데 그게 바로 어제 그 증거도 또 나왔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변호사가 변호인으로서의 비밀 엄수 이런 거 그냥 개나 줘버려라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의아하기는 하지만 그 덕분에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된 겁니다. 그뿐 아니라 오세훈 후보 거기다가 홍준표 대선 후보 이야기도 했는데 홍준표 후보가 역시 명태균 씨의 여론조사 조작의 수혜자였다. 그러니 윤석열 후보를 위해서도 조작을 해주고 홍준표 후보를 위해서도 조작을 해줬다고 말을 하는데 뭐 책임질 수 있는 이야기인지는 모르겠고 그런 말을 하면서 PNR의 압수수색을 한 것은 그것과 관련된 거다. 하여튼 뭐 이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결국 돈을 준 자를 창원지검은 다 잡아 넣는다고 생각을 해봤을 때 그들을 탈탈 턴다. 아주 쉽게 이렇게 봤을 때 돈을 준 자를 털어버림으로써 돈을 주지 않거나 돈을 떼어먹은 자를 수사선 밖으로 방출하는 그런 결과가 되겠구나. 이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이루은가? 이걸 통해서 윤석열, 김건희가 벗어나게 된다. 이러한 그 혐의의 핵심에서 혐의를 받는 데서 아예 수사를 선택적으로 하니까 이렇게 수사 안 해버리기로 선을 그으니까 수사 안 받게 돼버리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이 같이 이익을 받던 이 집단 중에 여기에 관계된 사람들 중에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수사를 했을 때 걸려드는 사람들은 이번에 다 화살을 맞겠구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소위 국민의힘 측의 잠룡들이 대거 들어가 있다. 당장 간단하게 봤을 때 오세훈, 홍준표 어떻든 다음 대선에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는 사람들, 그 다음에 경남, 그리고 확장하면 경북까지 명태균하고 선이 닿아서 선거에서 뭔가 좀 꼼수를 쓰려고 했던 사람들은 다 죽는다 이번에.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김소연 변호사는 이번에 그 명태균
피의자 명태균 씨에 대한 수사를 하면서 창원 산단도 그렇게 들여다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창원지검에서는 충분히 시간을 끌면서 이렇게 자기들 성과를 내고 윤석열, 김건희 씨가 흡족해하는 결과를 낼 수도 있겠다. 이렇게도 보이죠. 여기에서 명태균 씨 자신은 결국 뭐 이 사람이 그 중심이니까 무죄로 풀려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김소연 씨가 계속 하는 말이 뭡니까? 하루빨리 그 자유로운 몸으로 돌아와서 그래서 이번 일을 잘 겪어나가기 바란다. 이래서 저게 무슨 소리지 싶었는데 그것도 또 알기 쉽게 풀이를 해줬습니다. 명태균 씨가 그랬다고 하죠. 김소연 변호사가 이제 사임하게 되는 바로 이제 그 이유를 설명하면서 말을 했는데, 자기 그 검찰에서 자기의 이 휴대폰에 있는 내용을 원하는 게 있다. 그게 바로 무슨 윤한홍 의원인가 하고 관련된 윤석열 대통령더러 명태균 씨하고 멀리해라 해서 그 메시지만 빼서 쓰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은 명태균 씨하고 어느 시점 이후에는 관계가 소원해졌다는 증거로 삼으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제 바로 그 이야기가 됩니다. 명태균 씨 이야기가 원하는 것이 지금 휴대폰이다. 내가 그 휴대폰을 주겠다. 그런데 그 교환 조건으로 구속을 면해달라. 풀어놔달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앞으로 쭉 먹고 살 것, 이거를 보장해달라. 결국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지금 구속된 것이 많이 불편하고 그렇겠죠. 구속을 면해주면 그 이전에 김소연 변호인이 SNS에 밝혔던 이야기하고 연결 지으면 지금까지 다른 정치인들이 했듯이 법정 구속도 안 하고 구속을 면해주면 1심 재판 나오고 또 그 다음도 또 그대로 하고 해서 결국은 대법원 최종심까지 밖에서 집에서 살면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 또 질질 끌 수도 있겠지만 이 사람 자신에 대해서 보면은 그냥 어느 날 언론에서 사라져서 몇 년이고 아직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들었죠. 그래서 최종심 나올 때까지 밖에서 살게 해달라. 지금 당장 풀어주고 그리고 자기 먹고 살 거를 보장해달라. 식구들도 있고 저번에 보니까 장모 걱정도 하던데, 자 그렇게 하면은 검찰이 원하는 휴대폰을 주겠다. 이걸 원하는 것은 검찰과 윤석열 부부와 윤한홍 씨와 뭐 이렇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이 이야기를 자기가 들었는데 자기는 김소연 씨 말이 자기는 그것을 어떻게 해줄 수는 없는 입장이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결국 이런 일들을 보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계산, 그거는 이렇게 정치적인 이 잠룡들을 처리해 주는 것도 항상 윤석열 대통령은 날을 잡아도 항상 결과는 자기에게 이익되게 가져가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본다고 했을 때 명태균 씨의 이런 소위 딜을 요구했다, 이것을 김건희 여사에게 문자를 보냈다던가 검사들하고 이걸 딜을 하고자 했다던가, 이런 사실 좀 놀라운 이야기죠. 이런 말을 하는데, 이번 그 휴대폰으로 거래하자고 했던 이것만 갖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명태균 씨는 지금 이 정도에서 뺄 거 다 빼고 충분히 바깥에서 살다가 긴 세월이 지나서 대법원 최종심이 나면 그때 가서 그만큼 형을 살든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정치적인 선처를 받든지 하겠다. 일단은 이것을 알 수 있고, 또 윤석열 대통령과 창원지검이 현 정권이니까 여기에서는 최소한 명태균 하나로 그저 이런 식으로 끝을 내고 싶어 하는구나, 이렇게도 보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떤가를 봅시다. 명태균 씨는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마치 문재인의 양정철 같은 어쨌든 그런 입장이죠. 그렇게 봤을 때 명태균 씨는 언론에 나오면 안 됩니다. 가지고 있는 정보를 밖에 내보내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이 살려면 자꾸 이렇게 딜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게다가 좀 입이 싸서 지금까지 막 풀어놓은 것들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람을 감옥이 아닌 밖에다가 둘 수 없는 게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입장일 거다, 그렇게 보이죠. 바로 그런 이유에서 이 사람은 석방해 줄 수 없는 겁니다. 어떻게 집어넣은 건데, 갑자기 해서 집어넣는데. 그러면 명태균 씨의 이 말은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가 설령 들었다 하더라도 이 딜은 성사가 안 될 게 뻔하다. 그러면 왜 했을까? 근데 그냥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런 게 이렇게 시답지 않은 유튜브 방송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솔솔 흘러나와서 결국은 우리 귀에까지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정보를 바짝 긴장해서 수집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이나 이런 데 들어가겠죠. 그럼 이게 어떤 의미가 되느냐? 명태균 씨 휴대폰 지금 다 없애버리고 없다고 했는데 그거 살아있대. 그게 있으면 명태균 씨는 쓸모있는 인간이 되죠. 필요한 겁니다. 그 숨겨놓은 가치 있는 정보가 아직 있는 사람인 것이죠. 민주당에게 의미가 있다. 지난번에 이준석 의원이 황금알을 낳는 닭이라고 했던가? 아무튼 이 사람을 좀 더 크게 써먹었어야 되는데 저렇게 그냥 버려가지고
구속되게 된 것은 참 아깝다는 식의 이야기를 했죠. 아무튼 이 명태균 씨의 이야기, 딜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민주당 쪽에는 대단히 매력적일 겁니다. 사실 이 상황의 아주 중요한 버튼, 그게 명태균 씨가 가지고 있는 방대한 정보일 테니까 말입니다. 이 사람은 이 사람대로 살겠다고 버둥거리고, 이쪽에서는 이쪽에서대로 자기들을 지키기 위해서 산을 옮기고 룰을 바꾸고 이러는 것이 보입니다. 어떻든 창원지검의 이러한 수사 범위의 축소, 수사 방향의 전환, 이런 것은 명태균 씨가 새 판을 짠 거라고 볼 수는 없겠죠.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새 판을 짠 것으로 풀이하는 것이 합리적일 거다. 명태균은 잡아놓고 잠룡들 다 쳐놓고, 자, 이와 같은 결단을 하고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것은 역시 힘있는 1인자가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결국은 대선 후보급의 잠룡들을 쳐냄으로써 차기 대선의 그 걸림돌을 제거하고, 물론 이것은 일단은 이재명 대표와의 MOU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지만, 또 다른 누가 있다면 자기들이 뭐 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도 제거하면 편하겠죠. 그러나 그렇게 지금 여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MOU 쪽에 좀 무게가 실린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 윤석열 부부 자기들 빠져나오기, 이제 이런 것들이 가능해 보인다. 그런데 홍준표 시장은 이제 숨죽이고 살기로 한 것처럼 보이죠. 바로 11월 22일 인간 만사 세옹지마 이러면서 조용히 살겠다, 이런 식의 글을 올렸는데, 물론 그 이후에 자기 방어를 위한 글들을 또 계속 올리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홍준표가 누굽니까? 오늘 90도 폴더 인사를 하면서 충성을 맹세하더라도 내일 조금 빈틈이 보이면 바로 반기를 드는 인물이 홍준표다. 그렇다면 숨죽이고 살고 싶어 한다고 해서 그렇게 살게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하는 걸 알 수 있죠. 가령 MOU가 실제하고 MOU를 윤석열 대통령이 실천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재명 대표의 입장에서 그냥 놔둬서는 안 되는 대선 가도의 걸림돌이 홍준표다, 이것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저 죽은 듯이 있다고 해서 살려주지 않는다. 죽기 살기로 싸울 때만 그나마 살 길이 보이든지 말든지 할 거다, 이렇게 보이는 것이고, 또 하나, 이렇게 정리를 해도 안 죽는 자가 있죠. 명태균 리스트에 이름이 안 올라간 유일한 사람, 바로 한동훈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이 사람이 정치력이 있든 말든
이 사람이 윤석열이나 김건희에 대해 충성심이 있든 말든 한동훈이 있으면 국민의힘은 빈집이 되지를 않습니다. 바로 그런 이유에서 한동훈은 윤석열, 김건희가 직접 제거해야 되는 인물인 겁니다. 그래서 한동훈에 대한 집중 공격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됩니다. 창원지검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오직 명태균의 돈, 명태균에게 돈을 준 자, 이것만 수사하고 있다. 여기에서 이번 사건을 들여다보면 그 실체가 보다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